꼼꼼하게 볼 거예요. 독서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독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론이라고 하면 독서에 대한 나의 생각, 사상 정도 되겠죠. 밑에 해제 이 글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11페이지. 이 글은 독서의 가치와 효용성 무슨 뜻이에요? 쓸모 있음. 독서의 쓸모 어디다 써먹을 건데 독서의 목적에 관해 사색을 통해 좋은 책을 골라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단어는 이거네요. 좋은 책을 골라 읽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필자는 글 쓴 사람은 독서 행위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감 X 즐거움 동그라미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독서의 효과를 늘어나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 동그라미 좋은 책을 읽는 방법 독서를 즐기세요. 좋아하는 작가를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왠지 설득하는 느낌이 들어있는데 어머 글의 종류는 수필, 중수필 일단 기본적으로 수필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서정서사 교술 극갈래에서 교술갈래에 해당을 합니다. 중수필의 이 중자는 무거운 중자를 써요. 그래서 좀 무거운 내용의 수필, 좀 진지한 것들. 그래서 보통은 중수필은 글이 대부분 설득으로 간다. 논리적이고요. 유추적입니다. 어머, 아까 혜창씨 잠깐 필기해 놓은 거 보니까 유추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네 손으로 필기한 거 내가 아까 본 거예요. 유추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디야? 기본적으로를 쓰고 있어. 유비추리라는 말의 줄임말인 거고요. 유사한 것들을 비교해서 추리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 A랑 B랑 비슷해. 왜 비슷하냐? 스몰 a, 스몰 b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A에 C라는 속성이 있어. 그러면 B에도 C라는 속성이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는 게 유비추리인 거지. 괜찮나요? 인생은 등산 같아.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유비추리죠. 비유적인 거고요. 빗대서 표현해 줍니다. 안녕. 앞에 프린트 11페이지. 예시적은 예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고 있을 때는 보통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은 뭐지? 남의 말 갖다 쓰는 거죠. 공자 가라사대. 이 글에서의 필자는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유추에다가 체크. 독서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아, 이 아저씨는 유추를 써서 설득력을 높이는구나. 시험 문제는 뭐예요? 유추 쓰여져 있는데 밑줄 긋고 똑같은 거 찾기. 1번은 정의 있고 2번은 비교 있고 3번 있는 거. 그래서 유추는 요거 객관식에서 비슷한 거 찾기. 초록색으로 써야지 얘는 시험 문제 나올 때 같은 내용 전개 방식 찾기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 문제 유형은 늘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와 비유를 통해서 사례 밑에다가 예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밑줄 인용하여 필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감을 줍니다. 저는 설득력을 높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설득력을 주나 신뢰감을 주나 믿을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제재는요. 책을 읽는 즐거움, 독서의 가치,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체크, 독서의 목적과 좋은 글의 선택.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글의 선택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뭐 쓰면 돼? 즐거움. 하나만 더 쓸까요?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으면 된다. 이 글에서의 필자는 독서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좋은 목적과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을 깨우쳐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네. 유추 또 나오네. 다시 유추에다 체크.
그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예시 인용을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으러 갈 거예요. 다음 구성 처음 중간 끝 나와 있는데 밑에 처음 독서의 가치와 효용 쓸모 있음 독서의 목적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읽고 있는 책 있어요? 그래요? 좋은 책을 골라 읽는 방법 속으로 그러겠지. 니는 뭐 읽고 있냐? 뭐 읽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읽고 왔는데 요즘 미술에 흠뻑 빠져서 곰브리치 세계사 먼저 한번 보고 그리스까지 읽고 미술책에서 그리스 미술 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 역사 들어갔었는데 로마 역사 보고 이제 또 다시 로마 미술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교양인이 될 거예요. 중간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이 지니는 의미 좋아하는 작가들 한두 명 정도는 있으면 좋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글이에요. 오늘 독서 지문 2개 그리고 나머지 거 당신 거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제목에서부터 이미 나오죠. 뭐 독서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면서 책 추천해 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 글은 자신에게 적합하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책 읽으세요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맞는 책을 당신 스스로 고를 수 있게 가이드라인은 잡아드릴게. 필자는 구체적으로 책 목록 작성법을 3가지로 정리해서 여기 빨간색 별표 해놓고 요거 외울 거예요. 요거 외우실 거다. 외우실 거다. 책 목록 작성법을 3가지로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는 성석재라는 분의 글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땐 우리나라 글 쓰는 사람 중에서 성석재, 이기호 있거든. 진짜 이야기꾼이야. 내 진짜 술 한잔 못하지만 같이 해가지고 밤새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얼마나 평소에도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글을 보면 빵빵 터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성석재, 이기호. 성석재, 이기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기호 씨 작품을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든데 여기 석재형이 쓴 글은 소설 많이 볼 거예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리고 어릴 때 막 저기 지푸라기 태워가면서 라면 먹던 얘기도 있고 막 그랬고. 기호형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은어낚시통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게요. 어머, 얘도 글의 종류는 중수필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지. 가는 독서론. 나는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윗글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윗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일단은 중수필이다. 둘 다 교술 갈래다. 라는 것 확인. 다음, 독서론과는 달리 체험적이고요. 예시적인 거는 또 공통점이었었죠. 앞에도 예시 있었으니까 자꾸 둘이 서로 연결하려고 하자. 필자는 여행 및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책 목록 작성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책을 골라서 리스트를 씁니다. 책 목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하며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진짜 책 제목이 나와. 자신만의 책 목록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필자가 생각하는 책 목록 작성법 3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외우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밑으로 내려가서 미리 볼게요. 첫 번째, 책 목록을 작성할 때 관심 있는 주제별로 책을 읽자. 책 속의 책을 따라서 여행하자. 내가 너무 재미있게 읽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 다른 소설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관심 가지지 않나?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보기. 요렇게 3가지 꼭 기억해 두라. 어머, 옆에 왼쪽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구성이 아까 거랑 다르죠. 독서로는 처음, 중간 1, 중간 2, 중간 3 끝이 없는데 얘는 끝이 있어. 처음, 중간, 끝. 요렇게 구성상 차이도 있구나.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벌써 지쳐 있을까. 샤워. 3시간 정도. 그러지 마. 안 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요. 이 글에서 필자는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책 목록을 작성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면서, 과정은 무슨 말이야? 순서대로지, 순서대로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책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3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특징은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뢰감을 줍니다. 앞에 독서로는 무엇을 통해서 신뢰감 줬었지? 인용을 통해서 신뢰감 줬었죠? 예시와 인용의 방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어머, 앞에 독서론도 예시 있었고, 독서론에도 인용이 있었는데, 그런 게 공통점이라는 거지. 구성됐습니다. 11페이지 꼼꼼하게 읽으시는데 딱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끝나지. 독서론 처음. 맞아. 이 글은 처음, 중간 1, 중간 2, 중간 3 끝이 없었었지. 책을 읽는 즐거움은 예로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뭐다? 교양을 쌓는다. 오늘날에도 독서하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습니다. 독서 많이 하면 존경과 선망을 받을 수가 있대요. 독서하는 사람, 독서하지 않는 사람, 여기 보세요. 독서하는 사람, 책 읽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서로 삿대질 해놓고 옆에다가 대조라고 쓰시면 되겠지. 앞으로 우리 수업할 때 이렇게 반대 방향 삿대질 해놓으면 대조예요. 이제 앞으로 대조라는 말 굳이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것은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가는 일이다. 체크할까요?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책 읽는 사람이 왜 존경과 선망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죠. 쎄모.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고, 그치, 세상에서 제일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데 신념 있는 사람이지. 그의 생활은 틀에 박힌 상투적인 것이 됩니다. 인생에 변화가 없어.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직이들 뿐이며 독서하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신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일.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체크할게요. 감금. 다른 색깔 있으면 감금. 뭐예요? 시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감금되어 있다. 시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에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람이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우물, 밑바닥, 의, 개구리, 정저지와. 우물에서 하늘 바라보기, 앉아서 우물에서 봅니다. 하늘을 좌정관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면 너무 깝깝하잖아. 아니야, 지들 나름대로는 행복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 읽는 거 좋은 거잖아요.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 그 즉시 별천지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별천지, 완전 별천지. 단어 뜻은 현실과는 완전 다른 세상, 다른 세상에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양서, 착할 양, 책서, 좋은 책이라면 독자는 호련,
세계의 이야기꾼과 만나게 됩니다. 독서를 하면 이야기꾼을 만납니다. 사실은 책을 만나는 건데 책을 이야기꾼,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인법. 요즘 들어서 모의고사의 고등학교 여기 문제에서 의인법 뭐라고 표현을 해줘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다가 아니라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말을 쓰고 있어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 그는 독자를 유도하여 먼 별천지에 아득한 옛날로 데려가서 고민을 덜어주고 옛날로 데리고 갑니다. 무엇을? 과거를 알려줍니다.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책이. 책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의인법. 책이 이야기해줘. 의인법. 옛날로 데려가서 고민 덜어주고 인생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서의 효용, 쓸모가 있습니다. 체크할까요? 독서의 효용, 고민을 덜어주고 인생의 다양함을 알게 해줍니다. 우와, 저런 사람이 있어. 그걸 알려준대. 맹자와 사마천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맹자 여러분 아시죠? 사마천 알아요? 동양 최대의 역사, 최고의 역사서 사기 쓴 아저씨. 이렇게. 그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의 신체의 일부를 희생했던 아저씨. 이렇게. 맹자와 사마천 이야기 할 거죠. 위인의 말을 언급하여. 위인의 말을 언급하여. 그럼 뭘 어떻게 쓰고 있어? 인용. 하루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독서할 수 있다면, 독서를 하면 일상의 번뇌,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대. 독서에 몰두하여 얻는 즐거움,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특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체크할까요? 하루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린다. 독서하는 사람. 독서 안 하는 사람 요 색깔이었네. 그러네. 독서하지 않는 사람,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독서 안 하는 사람. 파란색 독서하는 사람, 복숭아색. 파란색 독서하는 사람, 복숭아색 독서 안 하는 사람. 둘이 어때요?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대조 표시해 놓으면 되지. 그런데 독서를 하지 않는 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역시 비유해 주고 있지. 이와 같은 변화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여행과 똑같은 것이다. 왜? 여행도 새로운 거 보면서 즐거움 얻을 수 있으니까. 독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행 밑에다가 비슷해요. 뭐가? 독서가. 어떠한 면에서?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다시 밑줄. 독서의 효용 2번째. 번뇌를 잊게 해준다. 이렇게. 그뿐인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색과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다. 늘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대.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이라도 그러한 사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과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 요거 보셔야 한다 이거지. 직접 보고 듣는 것, 책으로 읽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을 기록한 책, 직접 보고 듣는 것이랑 대조. 대조는 아니지만 차이점. 책으로 읽어 아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아는 거랑 책 봐서 아는 거랑은 달라. 책 속에서 겪는 물리적 사건은 하나의 구경거리며 독자는 구경꾼의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을까? 독자가 책을 봅니다. 독자는 뭐가 된대요? 구경꾼이 된대. 구경꾼. 책은요? 이 사람이 보는 구경거리.
독자를 구경꾼에다가 책을 구경거리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해주고 있지. 또 밑줄 긋시다. 독서의 효용 세 번째, 사색과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책은 이러한 명상의 기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사실의 보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보고 플러스 알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을 읽느라고 소비한 막대한 시간을 독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신문을 읽는 것은, 신문 읽기는 독서다 아니다. 독서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 독서가 아니다. 표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독자는 명상적 가치가 없는 사실 사건의 보도를 주로 접하기 때문이다. 그럼 밑에다가 또 이렇게 씁시다. 신문 읽기는 명상적 가치가 없다. 명상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독서가 아니다. 그러면 독서에는 명상적 가치가 있나? 있지. 이렇게 둘이 다르고 얘는 명상적 가치가 없어. 독서에는 명상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옆 페이지 중간 1 넘어가서 볼게요.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말한 사람은 송나라의 시인이며 소동파의 친구였었던 황산곡인 것 같습니다. 그는 큰 따옴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여기 인용에다가 네모. 일단 인용이란 거 체크. 사대부가 사흘을 독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말의 맛이 없어지고 거울 속에 얼굴을 대해도 가증스럽게 보인다. 즉 사대부에게는 독서가 필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스스로 깨달은 말의 맛이 있으려면 독서해야지. 스스로를 가증스럽게 만들지 않으려면 독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체크, 독서의 목적을 부정문 형태로 얘기해 준 거지. 독서는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준다. 독서의 목적은 이것뿐이며 이 점 무엇, 이 점 무엇, 매력과 품격 높이기. 매력, 품격 높이기. 를 노리는 독서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독서는 예술이다. 이렇게. 이 글에서 가의 역할 위에다 쓸 거예요. 처음, 중간, 끝 중에 처음. 그래서는 처음 부분에 독서의 가치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닥 이 글에 관심이 가지 않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렇게.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한 거 어디 있냐라고 살펴보면 그러네. 가달락에 위에다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제시했었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제시했었네. 1번부터 4번. 네 가지 설명해 두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요 1, 2, 3, 4가 뭐지? 찾아서 읽는 거지. 이렇게. 외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읽는 겁니다. 독서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서 고민 덜어주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요. 일상생활에 번뇌를 잊게 해주고요. 독자의 명상의 기분으로 사색과 반성하게 해줍니다. 밑에 다달락의 내용 전개 방식은 비유라고 되어 있고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육체적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이미 다 체크는 되어 있지만 다달락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비유라고 써놓으면 되지. 비유.
책 읽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비유라고 따로 한 번 더 써놨었던 거지. 이렇게. 다음 바 보러 갈게요. 바의 구성 방식,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독서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서를 하면 얼굴과 말에 매력과 품격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삼시세끼 할 때 그 삼시세끼 어디지? 바다편에 누구지? 차승원이랑 유해진이 나오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면 유해진이 항상 책을 보고 있어. 너무 멋있더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 책 보고 있더라고. 그것만 봐도 사람이 달라. 옆에 4번은 답 알려드리고 갈게요. 가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존경과 선망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더라?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 줬지. 그래서 쓰기로는 뭐 독서하는 사람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해 본다. 이렇게 쓰면 조건에 딱 맞는 말이 되겠지. 해보죠. 정신 향상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니까 세모. 왜냐하면 정신 향상 따위에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 독서의 즐거움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향상 쓰지 마 이거야. 독서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 읽고서 막 재미있어야만 즐거움은 아니야.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 한 방울 또르륵 흐르고 우와 이런 모르는 세상이 이런데 알게 됐네. 그것도 즐거움인 거야. 독서의 즐거움은 여러 가지야. 그런 것 세모야. 정신 향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난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돼. 소포클레스를 읽어야 돼. 엘리엇 박사의 오피트 책꽂이를 전부 읽어야 돼. 읽어서 지식을 넓혀야 돼.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독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싶었는데 막상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 이렇게. 이러한 사람 또 세모 표시할게요. 정신 향상을 위해 책을 읽는 사람의 학식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 하루쯤 채찍질해서 햄릿을 읽는다. 그리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모습으로 읽어야 되는 걸 다 읽었어. 그것을 얻는 것은 햄릿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뿐이다. 의무감으로 세모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글쓴이요. 독서법이라는 무엇인 겁니다. 독서법 체크. 자신의 관심이나 수준에 맞게 책을 읽는 게 제대로 된 독서법.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은 국회의원이 연설 전에 관련 서류나 보고서 읽어보는 행위와 같다.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 세모. 서류나 보고서 읽어보는 것. 그것은 연설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지 독서가 아닙니다. 왜? 즐겁지 않으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옆에 4단락에다가도 또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네. 셰익스피어, 소포클레스, 네모 쳐져 있는 거 구체적 예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어디가 있을까?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럼 빨간색 밑에다가 쓸까요? 뭐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정리할 건데 써놓을게요. 문제를 제기하고 죄송해요. 어디가 있냐? 어메 다 놓치고 있네. 이유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이렇게. 자, 또 내려갈게요. 황산고기에 따르면 빨간색 펜 든 김에 또 옆에다가 쓸까? 인용. 황산고기에 따르면 인용. 독서의 목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것밖에 없다. 독서의 목적 네모. 독서의 목적 뭐?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것. 저 사람 말이 와 표현이 너무 멋있어. 표현이 깔끔해. 이해가 잘 되게 얘기해. 저 사람이랑 정말 얘기하는 거 재밌어. 그러나 용모의 매력이라고 해도 단순한 미모와는 물론 뜻이 다릅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잘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책 많이 읽어서 잘생겼으면 나도 완전 원빈이지. 단순한 미모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황산곡이 말하는 불성 사나운 풍모란 육체적인 추함이 아닙니다. 추해도 매력 있는 얼굴이 있거니와 아름다워도 전혀 멋이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요렇게 끊어놓고 반대 화살표. 대조 쓰여 있군 이거죠. 여기는 대비적 표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대조라고 하나 할 거예요. 나의 친구 중 머리 모양이 폭탄 같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는 언제 보아도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간다. 왜?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 왜 매력이 있어? 그 친구는 독서 많이 하나 보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사진상으로 말하자고 한다라고 하면은 옆에 얼굴 보세요. 누구예요? 오우씨, 와 길거리에 마주쳐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서구의 문인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체스터턴의 얼굴입니다. 콧수염과 안경과 제법 덥수룩한 눈썹, 주름 잡힌 미간의 선등이 악마처럼 어울려 있습니다. 일단 체크할까요? 체스터턴의 얼굴 가장 아름답다. 요만큼 묶어. 콧수염과 어쩌고 저쩌고 미간의 선 여기까지 묶어. 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 이 모습을 본 사람은 그의 이마 속에 숱한 사상이 약동하고 있으며 꿈틀꿈틀 묘하게 사람을 쏘아보는 눈이 어디든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형이 황산곡이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이런 형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형인데? 체스터턴의 얼굴. 어떤 얼굴? 아름다운 얼굴. 왜 아름다워? 분이나 입술 연지로 치장된 얼굴이 아니라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 독서를 통한 사색이 많은 사람의 얼굴. 매력 있어. 아름다워. 이거겠네요. 요거 외우셔야 되겠네. 독서의 목적,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해창이 너도 잘생긴 거 믿고 책 안 읽고 그러면 안 돼. 독서해야 돼. 담화의 품격은 오로지 독서 방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담화의 품격은 독서 방법이 만드는 거죠. 화살표가 요렇게지. 독서 방법에 따라 담화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말투에 풍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독서 방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말투도 독서 방법에 따라 달려져 있죠. 즉, 독서 방법이 담화의 품격과 말투를 결정한다.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담화 속에서도 풍미가 우러난다. 담화에 풍미가 있다면 저술의 풍미가 스며들지 않을 리가 없다. 밑줄 긋지 마요. 책의 풍미를 내 걸로 만들면 담화 속에 풍미가 우러난다. 칠판 봐. 담화 속에 풍미가 있으면 저술의 풍미가 스며든다. A 하면 B 한다. B. 다음 문장은 B 하면 C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연쇄법. 연쇄법 쓰여져 있지. 책을 읽어야 담화의 풍미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쓴 글에도 풍미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까닭에 나는 풍미나 취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 키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풍미나 취미는 독서의 열쇠다. 어떤 취향이에요? 독서할 때.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기호는 시그널의 그 기호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다, 선호하다. 음식물에 대한 기호와 마찬가지로 취미는 역시 개인의 것이다. 카달라 미리 쓸게요. 뭐라고? 유추라고 쓸 거예요. 유추.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다. 소화력에 자신이 서기 때문이다. 끊어.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뭐와 마찬가지? 식사법과 독서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독, 해로운 독, 포이즌이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추야. 유추. 좋은 식사법,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 좋은 독서법, 좋아하는 책 읽는 거.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들, 딸, 이거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수 독서래. 너 이거 읽어. 강요하면 안 된대.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다. 독서에서는 흥미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원중랑은 읽기 싫은 책은 주저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해라. 원중랑이라고 한 아저씨의 말을 또 역시 인용했죠. 그러면은 또 옆에다가 유추 and 인용 쓰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개인의 풍미나 취미에 따라서. 쉬운 말로 쓸까? 밑에다가 개인의 흥미를 느끼는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은 없는 것이다. 왜?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라는 말이 맞다면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취미가 같아요 라는 말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유동합니다.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자라고 변하고 냇물처럼 유동한다. 흘러서 변합니다. 지적 호기심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어릴 때 공룡책 엄청 봤을 거잖아. 그렇죠? 어릴 때 막 공주책 엄청 봤을 거잖아요. 해줘. 내라고 해줘. 네. 그쵸?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죠. 네. 나무는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샘에 새로운 물이 솟는 한 흐르게 되어 있다. 물은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돌아가면서 흐르고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 잠시 괴었다가 흐른다. 우회한다, 괴었다가 중요한 거 아니야. 물은 결국 흐른다. 흐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물은 흐른다야. 물은 어쨌든 흐른다. 뭐? 사람의 취향도 흐른다. 변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어머 유추라고 해놨죠. 그러면 또 빨간색 펜에서 옆에다가 유추라고 써놔야지. 심산, 깊은 산의 늪에 들어가면 흔연히 기꺼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살이 센 내를 만나면 사납게 흐르고 물은 이처럼 오케이 밑줄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이 세상에 만인의 필독서,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는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사정에 어떤 생애에 어느 시기에 읽어야 할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체크. 필독서는 없다. 왜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책의 선택이 달라지니까. 또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개인의 풍미와 취미는 다르니까. 이 정도 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러 갈게요. 사의 내용 전개. 요거 아까 옆에다가 다 써드렸습니다. 패스. 밑에 진정한 독서의 목적을 황산고기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해줍니다. 담화의 풍미를 줍니다. 담화의 풍미만 주는 게 아니라 담화의 풍미를 주면 또 어디에다가도 풍미를 줄 수 있지? 그 사람이 쓰는 저작물에, 그 사람이 쓰는 저작물, 저서, 그 사람이 쓴 책에도 풍미가 느껴집니다. 용모의 매력은 체스터턴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예시. 독서와 사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담화의 풍미를 위해선 독서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책의 풍미를 흡수해라. 진정한 독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글을 선택해라. 관심, 취미에 맞는 책을 읽어라. 누가 읽으라고 해서 좋대, 의무감에서 읽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거, 이 글에서 유추 2번 나왔죠. 뭐라 해? 식사법에. 바다와 나무와 냇물에 비유한 부분이 있었죠. 옆에 서술형 문제도 또 같이 보고 갈게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A, B의 차이. A는 누구예요? 추해도 매력 있는 얼굴. 책 많이 읽은 것이. 아름다워도 전혀 멋이 없는 얼굴. 책 안 읽은 사람이죠. 혹은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독서와 뭐야? 깜짝이야. 뭘 누르면은 저런 게 나오나? 되게 좋은 기능인데 알고 싶은데. 네, 다시 써드릴게요. A, B를 구별하는 거는 독서와 사색으로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독서와 사색으로 책의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A 되는 거고 그 풍미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B 되는 것이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워. 다음 16페이지에서도 오케이. 딱히 볼 거는 없네요. 자, 이제 또 갑시다. 파.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파란색으로 체크. 책을 읽는데
일정한 수준이나 나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40대가 되어야 50대에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따로 있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노자 막 이런 책 갖다 주면은 아무 감흥이 없어. 이렇게 공자는 50세의 주역을 읽으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공자 생각에 주역은 50세는 돼야 읽어야 돼. 45세에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노너의 공자 이야기는 실로 온화한 품격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는데 이것을 접하는 사람 자신이 원숙해지기 전에는 그 참맛을 모른다. 즉 원숙한 시기에 걸맞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파달랑 옆에다가 또 쓸게요. 공자의 말을 인용했죠. 파달락의 내용은 뭐예요? 나이와 수준에 걸맞는 책이 있다. 도스토옙스키 도선생이 써놓은 죄와 벌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읽으면 크게 감명이 없을 수 있어. 이러한 것들. 그리고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면 다른 풍미를 맛볼 수가 있다. 핵심 단어 누구예요? 읽는 시기야.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혹은 가서 이렇게 막 도서 팬 사인회 할 때 가서 그 사람 강연 듣고 나서 보는 거랑 그냥 생으로 읽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저자를 사진으로 본 뒤 읽으면 책의 재미는 한층 깊어지고 저자와의 교분을 끊은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친했던 작가인데 싸워서 완전 절교했어.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소설 낼 때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양서는 또 체크. 좋은 책은 2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고 재미 또한 새롭다. 즉 읽는 시기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양서는 어디가 있냐? 같은 책 서로 다른 풍미를 맛볼 수가 있다. 여기 빨간색으로 묶어서 전제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이 말에만큼은 니들 나한테 태클 걸지 못하겠지. 이거죠. 읽는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반복하면 새로운 재미가 생길 겁니다. 됐어. 요게 전제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이제 중간 3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조금만 힘내.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두 가지 면에서 성립되는 행위입니다. 독서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가 봐요. 진실로 얻는 바는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과 끊어 저자의 통찰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다. 어머, 두 군데 체크할까요? 얻는 것과 주어지는 것. 노너에 관해 송나라 때 유학자 정희천은 이렇게 말했다. 또 빨간색으로 옆에다가 씁시다. 인용.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렇지. 누구나 독서. 논어는 많이 읽혀졌어. 어떤 자는 다 읽어도 감감하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크게 기뻐한다. 어떤 자 어때요? 책을 읽은 반응이 점점 다르죠. 이렇게. 그런데 감감하고 환희하고 손뼉치고 춤추고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진실로 얻는 것이 서로 다름. 같은 책을 읽었다라고 해도 얻는 것이 다름을 3가지 단계로 나눠줍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 요게 너달락의 핵심 어구네요. 핵심 구절이죠.
이러할 때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난 그 작가 너무 좋아 이런 거지.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고금 과거와 현재의 작가 중 그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야 한다. 아,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 내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그 사람의 책이 재밌고 땡기는 거겠지.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사숙할 만한, 따를 만한, 학문을 닦을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누가 얘 좋아 해서 읽으니까 좋네가 아니라 읽고 읽다가 내가 얘 누구지? 아까 작가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읽는 게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 심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남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어떠한 스타일의 글을 좋아하는지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 얘기로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추천하는 책, 필독서는 없는 거다. 말하자면 첫눈의 반함과 같은 것이어서 남에게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면 너 오늘 쟤부터 가가지고 쟤랑 사겨. 오늘부터 쟤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되나? 잘생겼어. 사랑 될 수 있어. 아, 그쵸. 누구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일종의 본능의 힘이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그 정신이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고 그것은 일종의 본능의 힘으로 하는 거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 좋게 보입니다. 키, 얼굴, 머리칼, 색깔, 음성 이야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이 모두 좋게 보입니다. 그치? 우리 오늘부터 첫날이야 라고 하면 한두 달 100일 때까지는 걔가 뭘 해도 좋아. 아닌가? 100일 너무 긴가? 한 2, 3일 너무 좋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 이렇지. 근데 나중엔 어떻게 돼? 밥 처먹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땐 헤어져야 돼. 밥 먹는 게 배기 싫으면 그건 진짜 끝이래. 그래서 우리 부인님도 얘기하더라고. 아직까지 먹는 게 꼴보기 싫진 않아. 그러던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체크할게요. 본능의 힘.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랑 요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다른 거야. 이렇게 둘이 다른 거야. 둘이 다른 거야.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문체, 풍미, 견해, 사고방식 등에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다. 이리하여 독자는 한 줄 한 줄 한 구를 탐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작가가 책을 쓰면 어떻게 한 줄 한 줄 읽게 되어 있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알베르 까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장그르니에라는 사람의 섬이라는 책에 서문을 써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 아직 이 섬이라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문이 쓰여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선택해서 읽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 정도야? 라고 평가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도 그렇고 그렇게 소개받은 글도 그렇고 정말 한 줄 한 줄 새기면서 읽는 거지.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어디에 꽂혔던 걸까? 이런 느낌 들 수 있으니까. 본래부터 정신적 친화력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까닭에 하나 되어 있는 까닭에 모든 걸 흡수하고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있다. 뭐 할 때?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읽을 땐 거부감이 없어. 술술 읽혀. 맞아.
작가가 주문을 외면 독자는 거기에 홀리고 때에 따라 음성과 독자가 동작과 웃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작가와 닮아갑니다. 이러한 문제, 글을 쓰는 재상 중에의 연인, 누구? 자기가 문제상의 연인, 마음에 드는 작가에게 빠져서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내 영혼의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체크할까요?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 영혼의 양분을 흡수하는 거다. 위에 그냥 같이 할까? 작가와 닮아가는 거다. 그에게 홀리는 것이다.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이란 이런 겁니다. 됐고, 옆에 17페이지인데 사실은 번역해 놓은 글이라서 나는 이 글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게 그냥 그래요. 내가 뭐 한다고 평가를 하겠니 글을. 됐어. 올바른 독서 방법 체크할게요. 수준에 적합한 글을 선택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책을 읽는데 독서에 알맞은 시기가 있다. 알맞은 시기가 있다. 됐고, 읽는 시기에 따라 독서효가 달라진다. 읽는 시기에 따라 독서효가 달라진다. 반복 독서도 재밌고 얻는 것이 있다. 독서의 행위라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다. 저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도 하면서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이기도 하다. 올바른 독서 방법 어떻게 하래요?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래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얻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더에 나타나 있는 것. 어머, 연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유추가 쓰여져 있었죠. 유추는 늘 빨간색이지. 유추. 그러면 또 넘어가기 전에 옆 페이지 넘어오셔서 더 단락 옆에다가 뭐라고 유추라고 빨간색으로 또 써놓을 온통 유추 됐죠? 옆에 3번 4번이 아니라 3번 해드릴게요. 문체나 풍미 등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가를 표현한 방법을 러에서 찾으면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문제상의 연인. 문제상의 연인. 문제상 씨의 연인이 아니라요. 문제상의 연인. 작가예요. 작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다음 밑줄친 표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의외로 이거 빨간색 별표. 이렇게. 체크만 그냥 할게요.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지? 책 안 읽는 사람들이 있죠.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 세계에 감금되어 있어. 생활의 틀에 박혀 있어. 맨날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 주변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야. 다음 문제상의 연인 누구였지? 작가였죠. 근데 그냥 작가야? 아니야. 좋아하는 작가야. 풍채, 문미, 견해, 사고방식 등 자기 마음에 드는 작가야. 좋아하는 작가야. 밑에
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독서는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독서, 용모의 매력을 더하고 풍미를 주는 독서. 의외로 이 아저씨 신문 읽는 거 싫어했습니다. 라는 것들. 요거는 밑에 읽을 시간 드릴 건데 읽어보면 아 맞아 그렇게 하실 것 정도라서 어렵지 않아서 패스할 거예요. 필자는 어떤 목적의 독서가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의 독서가 가치가 있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 1번, 5번 뭐 체크해 놓은 거지.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독서. 용모의 매력을 더하고 담화의 풍미를 주는 독서. 교양을 위한 독서를 같이 있게. 하지만 전제는 있었어요. 뭐? 즐거워야 돼. 필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독서의 나의 의견 패스. 밑에 연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우리 모두 같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이 글의 필자는 아니 관심이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있군. 연희야, 너의 생각에 대해 나는 부정적이란다. 이왕 읽을 거면 수준이 높은 책을 읽도록 하자. 필자가 얘기하죠. 너 그 수준이 되느냐?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으면 참맛을 모를 수가 있어. 역시 진수의 의견에 부정적일 겁니다. 이미 읽어본 책은 빼는 게 좋겠어. 어허, 책 반복해서 읽으면 재미가 달라.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면 다른 풍미를 맛볼 수가 있어. 역시 한 번 본 책 또 안 본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는 건데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느냐? 글 전체의 핵심 주제죠. 중심 내용이죠. 이 글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끝. 됐을까? 오늘날 기술은 과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달했고 사회관계도 현대화했고 복잡해졌고 자본화하였습니다. 요만큼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과거에 인간이 살던 사회와 현대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왜 고전 읽어요? 이거지. 그렇다면 기술 환경이나 사회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지금 이 시점에 왜 옛날 책을 읽어야 하는가? 물음표.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왜 읽어야 되지? 나도 생각해 보게 되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달라져도 인간에게 바뀌지 않는 경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바뀌지 않는 경험의 조건. 지금 인간이랑 10년 전 인간이랑 100년 전 인간이랑 300년 전 인간이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하나 있어. 뭐? 다 죽어. 예를 들어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 살든 저는 굉장히 저렴한 표현으로 다 죽어 라고 했지만 유한성의 경험. 인간이라면 죽게 되어 있어. 죽음에 대한 거는 진지한 문제거리지. 300년 전에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나? 있었겠지. 1000년 전에도 있었을걸? 2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글로 써놨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많죠. 무한히 살 수도 없고 능력도 무한할 수 없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치 저기 마동석 길가메시였잖아요. 이렇게 마동석으로 약해. 원래 키가 한 4m 좀 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인간은 길가메시 서사시는 대략 4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어디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지역에서. 그 서사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왜 죽는가, 영원히 살 길이 없는가 라는 겁니다. 길가메시 왕은
죽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오, 친구여. 나도 너처럼 죽어서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유한성의 경험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찾으러 다녀. 그런데 전설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인류에 딱 한 명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싫어. 몰라. 알려줘요. 아, 싫은데. 아, 알려달라고요. 그럼 너 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네. 너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버티면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첫날 자. 이렇게. 그래서 아, 잠들었는데 뭐 어떻게 해줘요. 뭐 하다가 그럼 자,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잘 가지고 있어? 바다에 헤엄치다가 또 그거 빠뜨려서 또 잃어버리고 그래. 약간 좀 나사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저는 길가메시 영웅이지만 좋아해요. 되게 인간적이거든. 이렇게 약간 허술해. 나는 좀 많이 허술하지만. 또한 인간에게는 좌절과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좌절과 고통 겪어보지 않는 인간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태어난 작가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요즘 텔레비전 연속극의 주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줄리엣은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대목에서 하늘에 대고 절규합니다. 저 구름 위에서 지금 내 슬픔의 바닥을 들여다봐줄 아무런 동정의 눈길도 없단 말인가. 말은 엄청 어렵지만 나 저 남자랑 결혼하기 싫은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지. 지금 슬프고 답답한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신의 눈, 동정의 눈길이 흰 구름 위에 없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한테 편지 쓰기죠. 이러한 좌절과 고통의 경험은 수천 년 지난 지금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일단 읽고 정리할게요. 또 있습니다. 양심의 갈등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아니지. 뭔가 잘못해놓고 벌벌 떠는 경험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가 양심의 갈등을 경험하는 삶의 조건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로 쭉 올라오셔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인간에겐 바뀌지 않는 경험적 조건이 있습니다. 1, 2, 3, 세 가지. 1, 2, 3, 세 가지. 그게 뭐냐? 1번 유한성의 경험, 2번 좌절과 고통의 경험, 3번 양심의 갈등. 이거랑 고전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고전에선 이거에 대해 얘기해 준다고. 이 글을 참고하여 다음 설명에 대답해 봅시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공통의 삶에서의 경험은 뭐 있어요? 유한성, 좌절, 고통, 양심의 갈등. 왜 고전을 읽어야 합니까? 고전에는 이러한 조건 1, 2, 3 바뀌지 않는 경험의 조건들 1, 2, 3이 있으니까요. 2번 패스. 3번 고전 이외에 읽을 만한 책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책,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 저는 재미있는 책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단 정치.